90해를 살며 아직도 세상 배울 것이 많다고 느끼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알려면 사흘은 겪어보고 7번은 만나보라.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바쁜 세상에 우리가 언제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그런데 90평생을 살아보니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흘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딱 1시간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의 본성과 그릇이 훤히 보입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밥상머리만큼 그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도 없습니다. 말과 옷차림으로 감춰두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스르륵 하고 드러나거든요. 오늘은 제가 90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터득한 사람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관상이나 사주팔자보다 훨씬 정확할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그 사람의 복과 인복까지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책 한 권, 강연 몇 번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삶의 본질. 90년을 살며 얻은 지혜를 나눠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람 보는 날카로운 눈을 함께 길러볼까요? 첫째, 그 사람은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가? 힘없는 사람에 대한 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이 식당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눈여겨보세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권력 거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식당에서 손님은 갑이고 종업원은 을의 위치에 서게 되죠. 이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손님이라는 작은 권력을 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평소 인격과 공감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인상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은 저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그 인상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종업원을 대하는 무의식적인 태도야말로 포장되지 않은 그 사람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 친구 딸이 아주 큰 교훈을 얻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아주 번듯한 집안의 총각과 선을 보게 됐답니다. 외모도 훤칠하고 말솜씨도 좋아서 첫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주문을 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더랍니다. 여기요 하고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부르더니 반찬을 가져다 주는 종업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냥 거기 놔요 하고 턱짓을 하더래요. 결정적인 사건은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아주 조금 엎질렀을 때 터졌습니다. 그 총각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치더랍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안 차려요?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죠. 제 친구 딸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대요. 오늘 식사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덕분에 사람 하나는 제대로 배웠네요. 정말 현명한 아가씨죠.
그 총각은 앞으로 자기 아내가 될지도 모를 그녀에게는 최고의 모습을 보였겠지만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는 본성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관계가 익숙해지거나 내가 약자의 위치에 놓이면 언제든 똑같이 돌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제가 젊었을 때 남편감을 고르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 남편은 식당에 가면 늘 종업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기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주문 좀 부탁드립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는 꼭 주방 쪽을 향해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따뜻함과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죠. 심리학자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종업원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기쁨은 물론 내 슬픔까지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꼭 살펴보세요. 부르는 호칭 아줌마, 여기. 라고 하대하듯 부르는가. 아니면 저기요, 사장님 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쓰는가. 주문할 때의 태도, 메뉴판을 던지듯 말하는가. 아니면 눈을 맞추고 정중하게 부탁하는가. 실수에 대한 반응도 살펴보세요. 작은 실수에 버럭 화를 내는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가. 이 세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 인격의 깊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계산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돈과 관계에 대한 태도.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 계산대 앞에서 그 사람의 두 번째 본성이 드러납니다. 돈 문제는 아주 예민해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임감과 배려심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성의 규범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는 우리네 옛말과 같아요. 건강한 관계는 이처럼 서로 주고받는 균형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꼭 있죠. 제 오랜 모임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계산할 때만 되면 지갑을 찾느라 한참을 꾸물거리거나 어머, 내가 오늘 현금이 없네 하며 멋쩍게 웃곤 했죠.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번 반복되자 친구들의 마음 속에서 그 친구는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밥값 몇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 서운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안정감과 불안감을 보여주는 척도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만 원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남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죠. 계산대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늘 받으려고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계산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갑을 꺼내는 신용이 아닌 진심을 보세요.
정말 계산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식사가 끝날 무렵부터 자연스럽게 가방에 손이 갑니다. 하지만 얻어먹을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상대방이 지갑을 꺼낼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꺼내는 신용만 하죠.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사셨으니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하고 되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사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치페이를 제안하는 태도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각자 계산하는 것이 정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희 각자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라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심과 함께 관계에 있어 아주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공과 사가 분명하고 오랫동안 깔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 돈을 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안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대 앞,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과 행동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셋째, 그 사람은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가? 삶과 복에 대한 태도. 이제 마지막,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업원이나 돈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이것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음식 그 자체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저는 밥상머리에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인다고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밥알 하나에도 농부의 땀과 자연의 기운, 7명의 신선이 깃들어 있단다. 음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복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법이야. 이건 단순히 옛날 분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통찰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만족 지연 능력과 감사 지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아주 인상이 좋은 청년과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메뉴판을 보더니 둘이서는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을 주문하더군요.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먹고 싶네요 하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음식은 절반도 넘게 남았습니다. 그는 남은 음식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아, 배부르다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모습, 자기 과시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허영심,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까지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쉽게 무너지거나 작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주문할 때 신중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하죠. 밥을 먹을 때도 음식 맛을 음미하며 함께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즐깁니다.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줄 아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복을 담을 그릇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밥상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보세요. 주문하는 모습, 자신의 양을 알고 적당히 주문하는가? 아니면 욕심껏 주문하고 함부로 남기는가? 먹는 모습,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며 불평만 늘어놓는가? 아니면 맛을 음미하고 감사하며 먹는가? 남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 남은 음식을 당연하게 버리는가? 사소해 보이지만 이 안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모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떠셨나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 밥상머리에서 이 세 가지를 보라. 첫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종업원. 둘째, 돈을 대하는 태도, 계산. 셋째, 복을 대하는 태도, 음식. 이 세 가지만 유심히 살펴봐도 그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 밥 한 끼를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할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밥상머리는 그저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너무 날카롭게 재려고만 하지는 마세요. 다만 이 늙은이의 지혜를 마음 한구석에 품어두시고 사람을 조금 더 깊고 현명하게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마음과 돈을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귀한 인연에게만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행복하고 평안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일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람 보는 지혜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90년을 살며 얻은 지혜는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정보가 넘치지만 지혜는 드물어요. 이 채널은 구독을 누르면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긴 인생을 곁에 두는 일이에요. 다음에도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박 여사 할머니에게 드리는 작은 인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정하게 삶을 다독여주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거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